북한은 최근 우리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했는데요.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왔는지 그 영상부터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 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예, 오늘 오전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친서를 두 사람이 공개에 주고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이 친서의 의미가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남북 관계를 다시는 조금 녹일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퇴임을 앞두고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친서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남북 관계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도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는 개인적으로도 소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곧 얼마 뒤에는 청와대를 떠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 기억마저도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일정 정도의 소회를 좀 밝히고자 했던 그런 저는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의 답신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남북 관계에 대한 그 5년의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인 인연을 정리하는 그런 마무리 친서라는 그 자체로 국한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 기억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임기 중반 이후에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나왔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뿐만 아니라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ICBM 발사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 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간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양 친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그만 사과나 조그만 좀 겸양의 어떤 표현도 있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예. 하나 덧붙인다면 이 친서 교환이 공개된 상황에서 권영세 통일부 지명자는 또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입장들이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남북 관계를 시작할 때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이제 현 정부를 마무리하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 수준인데 북한이 좀 사과 메시지는 어느 정도 애둘러서라도 담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윤 당선인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기조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렇게 대선 기간 내내 반응을 했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이 친서 교환에 대해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북한의 의도다, 이렇게 SNS에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화면도 바로 만나볼까요? 태영호 의원은 이런 걸 윤 당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다. 사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은 윤석열 실로 극악한 동족 대결광이다, 이런 얘기까지를 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단임제 국가에서 그 남북 관계를 다음 정권에 이어줄 때는 최소한의 하나라도 진전된 것들을 좀 남겨줘야 되는데요. 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결국은 정권 초기에 좋다가 정권 말미에는 정말 악화되고 다시 또 좋아졌다가 악화되고 이제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반면교사 해야 된다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정의용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이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비핵화 의지 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조금 전에 보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그 건물이 부서지는 장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되는 장면, 이런 거가 이제 남겨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 친서라는 행위는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외교적인 행위예요. 자, 근데 먼저 친서를 보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짚어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뭐 그냥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편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의 의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남겨놓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라도 뭔가 그래도 이 어떤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뭐 인사말로 그냥 끝나버리는 친서만 남겨주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부담감을 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마지막에 이 친서라는 게 이런 식의 친서, 북한이 그동안 우리한테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 저는 이거는 이런 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뭐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소전 속장님은 뭐 그래도 친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세요? 친서는 의미가 있죠. 일단 전쟁 중에도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남북 정상 간에 친서가 오간다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과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친서의 내용에서 조금 서로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새로운 관계로 좀 진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친서 공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김정은의 친서 내용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바로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시작의 첫 출발을 찾는다면 친서 교환 자체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좀 다가봐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교환한 얘기까지 여러 해석들을 만나봤습니다.